안녕하세요. 귀화 면접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생활법률, 부동산, 계약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8번에서 8번째 시간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하는 법을 말해 보세요. 민법과 형법입니다. 2번,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 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소송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025년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있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요. 이런 소송이나 이런 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질문을 이제 다르게 하는데요. 이렇게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소송입니다. 자, 이게 있습니다.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기 청주에서 이번 주에 면접을 보는데요. 청주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알려주세요. 그런데요. 자, 4번을 한번 보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법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요렇게 이게 작년에 그대로 나왔던 걸 제가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외우고 있다가 이게 말을 바꿔서 나오면 이걸 소송입니다를 법원입니다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고요. 정답이 법원입니다인데 소송입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불합격돼서 저랑 이제 상담하실 때 설명을 들어보면 이 끝에 말을 안 들으신 거예요. 요 앞에까지만 쭉 듣다가 요 끝에 여기는 이제 방법, 이거 법원에 요구하는 거, 이거는 그 기관 이름, 요 끝에까지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 면접관 질문에 끝까지 천천히 들으셔야 됩니다. 자, 5번. 법원 이외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 말해 보세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시민단체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요, 2개 이상만 말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 써놓은 건데요. 2개 이상. 제가 보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개만 말하셔도 이게 하나의 점수가 6점 몇 점 정도 됩니다. 6.6인가? 그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하시면 3개 정도, 3개 한국소비자원이라든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런 정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6번. 주로 금융기관이나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를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 행위를 뭐라고 하나요? 보이스 피싱이라고 합니다. 이 피싱은 낚시라는 뜻이에요. 목소리로 그 사람을 낚시하듯이 딱 가로챈다, 엮는다 이런 뜻이죠. 저랑 공부하시다 보니까 보이스 피싱이 발음이 잘 안 돼서 보이시 피싱, 보이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발음을 잘 연습하세요. 보이스입니다. 보이시 아니에요. 보이스 피싱. 7번. 지하철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자, 이거 제가 이거 만들기 얼마 전에도
제가 상담을 통해 이거 문제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불법 촬영이라고 합니다. 이 정답을 말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렇죠? 불법 촬영이라고. 지금 제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 교재 이거 8번하고 조금 다르네요. 근데 이 순서를 바꿔 놓은 겁니다. 자, 왜냐면은 이 범죄하고 이 내용을 같이 넣다 보니까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양해 부탁드립니다. 8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떤 금전적 처벌로 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사처벌일 경우 벌금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요, 벌금, 과태료, 범칙금, 뭐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벌금,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그냥 벌금 하면 안 되고요. 형사처벌일 경우. 형사처벌이 제일 무거운 거죠. 제가 비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9번을 먼저 해보고요. 범칙금이란 어떤 제도입니까?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벌금하고 범칙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범칙금은 경미한 아주 작은 위반 행위.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제가 여기를 통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범칙금 한번 쳐볼게요. 범칙금 이걸 확실하게 넘기지 않으면 계속 이거를 틀리는 분들이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 자, 이걸 좀 더 잘 보이게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과태료는 금전적 처벌, 이런 거는 불법 주차했을 때 차에다가 뭐 붙여놓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범칙금은 좀 달라요. 좀 세요. 속도 위반 운전하다가 거기에 이제 점수가 들어가요. 근데 과태료는 벌점은 없어요. 과태료는 쓰레기 버리고 그러는 거에 이제 과태료라 그러잖아요. 근데 벌점은 없어요. 근데 벌금은 금전적 처벌도 있고 벌점도 있고 형사처벌. 벌금은 이거는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더 센 거예요, 제일. 그래서 여기 과태료, 범칙금, 벌금은 다 다른 겁니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10번. 이웃과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는 가장 먼저 어디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층간소음 이웃 사이 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띄어쓰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이제 다른 데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붙여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 외우시는 것 같아요. 층간소음, 이웃, 사이는 관계, 센터, 이 정식 명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책에 이게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이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책하고. 11번. 이웃과 층간소음이 발생 후 해결이 안 될 때 하는 재판은 어떤 재판입니까? 민사재판입니다. 자, 형사재판 아닙니다. 가사재판 아닙니다. 민사재판입니다. 12번.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뭐라고 합니까? 차용증입니다. 자, 신기하게 이 12번, 이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10번, 12번, 11번은 가끔 나오고요. 이게 자주 나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13번, 차용증에는 어떤 것들을 기록해야 하는지 말해 보세요.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이름과 서명, 빌린 돈의 액수, 이자, 돈을 갚을 날짜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나 청주에서 며칠
그 다음 주에 면접을 보는데 청주에서 자주 나오는 거 알려주세요. 그런데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청주에서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보는 사람이 있고 뭐 9시에, 10시에, 11시, 12시 뭐 오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청주에서 뭐 자주 나오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뭐 대구에서 자주 나오는 거, 뭐 서울 목동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면접 심사 끝나고 나온 사람이 뒤에 기다리고 있다가 무슨 문제 나왔어요? 막 적어가지고 그거 외워서 만약에 면접을 본다? 절대 똑같은 문제 안 나오죠. 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 있어요. 아까 차용증에 대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아까 질문한 차용증하고 이 질문하고 달라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14번. 나와 상대방이 약속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를 뭐라고 합니까? 정답. 계약서입니다. 자, 이렇게 계약서, 이것도 이제 면접에 이제 나오고 있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긴 것도 아니죠. 참 대답하기가 한번 공부를 안 하고 가서 이걸 대답하면은 틀릴 가능성이 많죠. 중요 계약서 2개 이상을 말해보세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목동에서 이제 면접을 보신 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밖에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분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뭐 나왔어요? 물어봤더니, 계약서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했대요. 그럼 나도 나올까? 했는데, 그 앞에 분은 이거를 물어보고, 뒤에 들어간 사람은 요걸 물어본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두 분이 다 저하고 다행히 같이 공부하신 분이라서 제가 그걸 정확하게 알게 됐죠. 임대차 계약서, 근로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이 동영상 만들 때는 그 여러 가지 경우를 그대로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어디에서 자주 나오는 거 이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 이거를 신경 쓰셔야지. 무슨 어디 목동에서 면접 보는데 거기서 다 달라요. 같은 날 보는 분도 질문하는 게 같을 수가 없죠. 어디서 특별히 나오는 문제 이거는 저는 그럼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부동산이나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뭐라고 합니까? 정답.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여기 임차료 제가 빨간색 표시해 놨죠. 그러니까 질문을 잘 들으시면 이 질문 안에 정답이 있는 거죠. 계약서, 임차료, 임대차. 근데 요 차자를 임차료, 임대차, 빌려주다는 임대잖아요. 임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영상으로 공부하신 분은 절대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17번. 당사자가 계약 목적물을 매매할 것을 합의하고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하고 정하는 것을 약정이라고 합니다. 정답. 매매 계약서입니다. 매매는 뭐야? 사고 팔고. 그렇죠? 매매 계약서. 자, 이런 단어들이 어려워요. 매수인, 매도자. 예? 이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네. 자, 요거를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런 어려운 말은. 18번. 집이나 땅을 살 때, 집을 구할 때 등 계약자가 실제 주인인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부 등본입니다. 자, 지금 요 8번 생활법률 부동산 계약서. 참 여기 제가 작년 1년 동안
뭐 또 최근 6개월 봤을 때 참 이 등기부등본 자주 나옵니다. 자, 등기부등본을 또 다르게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9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적혀있는 공적인 문서는 무엇입니까? 정답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답은 같은데 말을 다르게 하는 거를 공부하셔야지. 뭐 창원에서 나오는 문제, 부산에서 나오는 문제 좀 알려주세요. 그거 안 돼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20번 법원 등기소,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날을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를 뭐라고 합니까?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요. 법원 등기소는 괜찮은데 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센터 이게 행정복지센터로 통일이 됐는데요. 아직도 사람들 입에 이게 많이 들어있어요. 주민센터라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주민센터를 지울까 하다가 아직도 이게 사람들 기억에 이게 지워지질 않아 가지고요. 두 개를 다 넣어놔서 같은 겁니다. 서울의 어디 일부 지역에는 행정복지센터 안에 주민센터가 있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근데 전국적으로는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뭐 동사무소 바뀌었습니다. 자, 21번 집을 계약한 날짜에 대해 법원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이 사실임을 증명해 준 날짜, 즉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는 무엇입니까? 확정일자입니다. 자, 이거 외우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책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이 동영상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여기서 어려운 단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밑에다가 책에다가 써 놓으세요. 단어를. 네. 자, 22번.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임대라고 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임대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그랬잖아요. 임대. 자, 23번.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집이나 방을 다달이 빌려 쓰는 일을 뭐라고 하나요? 정답 월세라고 합니다. 다달이는 이제 매달,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간 자꾸 헷갈리시면은 책에다가 요 다달이가 무슨 뜻인지 밑에다가 써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이거 합격하면은 끝나는 일이니까는요. 책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유튜브만 보고 이렇게 대충 때우려고 하시다가 한번 떨어지시면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24번.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일정한 돈을 맡기고 집이나 방을 빌려 쓰다가 내놓을 때 그 돈의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를 뭐라고 하나요? 전세라고 합니다. 전세가 한국에만 있는 거잖아요. 전세 사기도 뉴스에서 나오긴 했어요. 지금은 전세 사기가 일어난 후에는 이제 안 당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조심하시고요. 자, 돈을 맡겼다가 돌려받아? 그런 게 있어? 한국에 있어요. 네. 25번.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쓴 후 부동산을 돌려줄 때는 맡긴 돈의 전액을 되돌려받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정답 전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천 출입국에서 물어본 거 다르고 저기 창원 출입국에서 물어본 게 다르고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물어본 게
이거를 또 반만 잘라서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정답 다른 질문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26번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뭐라고 하나요?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전세, 단독주택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 저 문제는 15문제 읽기 문제 하나에서 16문제지만은요. 자, 이런 문제들이 돌아가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27번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등기소에 신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부동산 소유, 그렇죠? 등기소. 등기소는 장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28번.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하여 우선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는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정답.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자, 임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거 난리 났네. 난 이 보증금을 받아야 이것도 다른 데로 갈 텐데 큰일이란 말이에요.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임차인은 거기 세를 들어 있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임차권은 여기 권자가 권리예요. 권리를 말하는 게 권자가 들어가는 건 권리, 여기 권리. 그렇죠? 네. 자, 29번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은 무엇입니까? 정답.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30번.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뭐라고 합니까? 정답. 근로계약서입니다. 자, 임금은 월급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자, 31번. 자동차 사고 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 보세요. 정답. 1단 사고 현장 보존하기. 두 번째, 자신이 가입된 회사에 연락하여 협상하기. 세 번째, 경찰에 연락하기. 자, 32번. 결혼한 사실을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일로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 시, 읍, 면 등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정답, 혼인신고입니다. 자, 33번. 혼인신고하는 방법을 말해 보세요. 정답, 시청, 구청, 읍, 면 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34번.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말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 등에 출생신고하면 됩니다. 자, 여기 등은 사실 필요 없죠.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아기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36번.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혼인 가능한 나이는 몇 살입니까? 정답, 만 18세입니다. 36번. 사망 신고와 상속 과정에 대해 말해 보세요. 정답, 조금 깁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습니다. 따라서 유산 중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물려받을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너무 길기 때문에요. 다 외워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지만 안 되면은요. 사람이 사망하면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1억 원까지 보호하는 것은 어떤 제도입니까? 자, 파산, 망하게 된 거, 문을 닫아요. 그렇죠? 네. 이게 작년에는요, 이게 최고 5천만 원까지였는데, 2025년부터 법이 개정됐습니다. 1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답,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38번, 은행 예금이나 증권 투자 따위 금융 거래를 할 때 실제 명의로 하여야 하며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정답, 금융실명제입니다. 요거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금융 이것도 어렵고 금융 이거 참 어려워요. 쉽게 금융실명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39번. 두 가지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즉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면 운임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뭐라고 합니까? 정답, 환승할인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40번. 네.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추가 요금 없이 대중교통을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뭐라고 합니까? 정답, 환승제도입니다. 자,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요거는 이제 39번은 할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 그냥 제도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건 그냥 환승제도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요거는 환승할인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약간 달라요. 네. 법을 지키면 좋은 점 한 가지를 말해 보세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작년 11월에 인천 출입국 사무소에 거기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정답. 법을 지키면 이거를 한 가지만 말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혹시 몰라서 세 개를 다 해놨는데요. 법을 지키면 사회가 혼란 없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법을 지키면 개인 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사회적 협력이 원활해집니다. 자, 요거 1번 하나만 외우세요. 법을 지키면 사회 혼란 없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외우기 어려우시면 법을 지키면 우리 모두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네. 자, 42번 보겠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경제적으로 어려워. 왜냐하면 변호사가 필요한 재판이 있거든요. 예? 근데 변호사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뭐 하면 또 뭐 50만 원, 뭐 하는데 또 얼마 뭐 이제 그런 거죠. 예? 또 어디 가서 이거 또 뭐 대행하고 뭐 서류 작성하는데 또 얼마 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거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요,
뭐죠? 114에 물어보셔도 되고, 전화로. 아니면 인터넷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딱 치면은 홈페이지도 나오고 연락처가 다 나옵니다. 네. 자, 43번.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제가 몇 번 나온 걸 들어봤고요. 이 소비자원은 한 번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전국에서 나오는 거를 다 몰라요. 다 거기서 하는 분들을 제가 다 공부를 시켜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이상 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다음은 이제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방법 제 동영상을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거 마지막 끝나고 뭘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네? 자, 지금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만 계속 들으시고 뭐랄까 그동안 들어오셨던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또 책하고 공부하는 방법 설명드리는 거니까는요. 자, 보세요. 자, 여기 홈페이지에 오시면 더 좋고요. 홈페이지에 오시라는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자료 찾기가 쉬워요. 그냥 뭐 후다닥닥 막 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니시라면 여기 보면 귀화면접 심사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귀화면접 이게 다 읽고 말하기도 읽기 문제도 여기 다 있고요. 여기 누르시면은 다 여기 있어요. 이거 요즘에 나오기 시작한 게 한복. 요게 최근에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복에 대해서. 이게 무슨 쇼핑백 없는 날 이런 거 자주 나오는 문제들 여기 있고요. 이거 한 번만 읽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있잖아요. 이거 여기 보면은 이제 보면은 법, 선거, 삼권 분립 쭉 있잖아요. 여기 뭐랄까 공부하기 편하게 한 곳에 다 몰아놓은 거예요. 네. 몰아놓은 거니까 이거 보시고 여기 와서 유튜브에서 막 이것저것 안 찾으셔도 될 수 있게끔 해놨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교재예요. 교재. 자, 교재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합격한 분이 우리 단체방이 있어요. 단체방에 올린 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체방에 여기 있잖아요. 이게 며칠 전에 이분이 이제 합격은 당연히 했죠. 긴장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해서 한 문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만 읽으면 누구나 99% 합격합니다. 자, 이분은 개인지도 받으신 분이 아니고요. 예? 개인지도 받으시고 혼자 이 책만 가지고 공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면접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예? 면접 심사 공부하는 방법은 교재와 동영상, 또 저한테 인터넷으로 개인지도 받는 방법. 기간은 보통 기본 5일, 하루에 한 30분씩 5일 정도 하시면 되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2주일, 어떤 분은 불안하면 3주일. 이 자제분들이 우리 어머니 떨어졌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합격만 하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돈을 그런 분을 더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이 기간만 늘리는 거죠. 저랑 연습해 보면은 다 알죠. 예. 그래서 이분이 그랬잖아요. 면접이 떨기는 해도 전부 선생님 모의고사 한 내용들만 나왔어요. 네, 그렇죠? 이분들도 혼자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막막했는데 이분도 합격 2주 동안 연습하셨어요. 이분은 새댁인데. 자, 그래서 여기 하면 또 자화자찬이니까 제 자랑만 하는 거니까. 자, 여기 이거를 위챗을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위챗 이건 위챗 없으시면 제가 카톡으로 안 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요. 이거 왜냐면 공부하기가 너무 좋고 저보다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랑 개인지도 하고 복습이 좋아요. 복습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건 제가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뭐 유튜브에 요것만 외우면 된다. 그렇게 하면은요. 젊은 분들은 괜찮은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체계적으로 뭐 인물, 국가 상징, 헌법, 국가 기관, 삼권 분립, 뭐 선거와 투표 이런 식으로 법, 생활 법률, 기후 지리, 역사, 고조선부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정부 수립, 역사 기록과 제도, 국가유산, 문화유산, 행정구역, 전통문화, 일반 상식. 이런 식으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 번에 합격하시지요. 왜냐하면 한 번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올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합니다. 네? 변하기 때문에 이 책을 반드시 저는 이거 뭐 몇만 원짜리도 아니고요. 이런 거 한번 준비하시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위챗을 다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거 못해요.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는요. 여기로 연락해 주세요. 네네.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지금 진짜 막 너무 많은 정도는 아니지만 가능하시면 떨어지신 여러 번 불합격 또 이런 분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추천해 드리는 책 하나면은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충분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주로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합격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